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네, 가을에 헤어지는 남자,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인생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지 맘대로 살려고 나와서 영화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히 겨울에 접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추운데 무슨 얘기 해야 되죠? 뭐 오프닝에 뭐 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식상해. 네. 씨. 뭐 겨울 좋아하세요? 여름 이거 너무 많이 써먹었어. 겨울 좋아하세요? 여름 좋아하세요? 그리고 막 날씨 쌀쌀하면 뭐 생각나냐니까 한 명은 오뎅 한 명은 오뎅 국물 먹고 싶다고 그러고 한 명은 헤어진 전 여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런 거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에 가장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뭡니까? 김 선생. 제 마음을요? 뜬금없군요. 네.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에 어떤 이름 모르는 하지만 최근에 발견한 어떤 분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들어와도 뭔가 이 인연의 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말이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없는 것도 길도 만들어가는 게 개척 정신이란 말이지. 네? 얼마 전에 모델 분 중에 장윤주? 뭐 TV 프로그램 예능에 나오시던데 부부가 둘이 애기랑 같이 같이 뭐 작업을 했는지 지나가면서 알게 된 얼굴인지 인스타를 둘이 튼 다음에 자기가 뭘 올렸더니 바로 하트 뿅뿅 그걸로 시작돼서 지금 결혼했대요. 아, 진짜? 그 전까지는 그냥 면식만 있는 사이였대. 그러니까 면식이 있어야지. 면식이 없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잖아. 면식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 중이래잖아. 면식이야 뭐 만들면 되지 뭐. 아유 참 뭐 어렵습니까? 드니 빌레브 만난다며. 면식이지 그것도. 면식 있어? 없는데. 드니 형이랑 있어? 드니 형이 여자는 아니잖아. 그래. 뭔 차이야? 적어도 경계는 안 할 거란 말이지. 내가 개인 아니니까. 내가 이 둘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으로 들어가서 오프닝 다시 하고 싶다. 뭐야 이게. 저희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오늘 이 힘을 드려야 되는 사연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40세 여자분께서 이제 오늘의 빠따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사연을 먼저 김 선생님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의 빠따 보내주셨는데 저희 친구기 때문에 동갑이야. 친구야 친구. 그러네. 친구의 사연을 이제 해결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친구 고생 많았다 일단. 그러니까요.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았고 대견하네. 그렇죠. 정말. 정말 존경스럽네요. 이걸 또 부모님하고 가족들 몰래 투병생활을 하셨다니까 야 이런데 유머러스함을 갖추고 있다는 거는 진짜 존경스러운 거거든요. 그럼요.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자부심을 조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범인이 아니었는데 약간 범인이 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을 토로하셨잖아요. 이미 이 글 안에 충만한 자존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대단히 훌륭한 친구다. 멋있다. 연애의 부재 때문일까요? 뭐 결혼도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뭐 꼭 연애, 결혼 이렇게 뭐 순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밟아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연애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 이렇게 틀을 좀 놓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친구가 됐다가 사랑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 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 결혼을 했다가 뭐 이제 그만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정말 좋은 파트너, 정말 좋은 친구 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 친구의 고민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질투와 번뇌와 인간관계에서 갈등으로 괴롭다. 이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문제된 거잖아. 사람 원래 다 그래. 그렇지. 괜찮아. 아니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 정도 안 올라오면 그거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그럼 여기 써놨죠. 관세음 보살이지. 그럼 그게 보살이죠. 당연한 거다 이거는. 인간관계가 진짜 힘든가 봐요. 우리가 살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듦을 주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일이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마음의 번뇌 아닌가? 그렇죠. 네. 인간관계는 피할 수도 없지만 여기에서 주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또 인간사 번뇌의 한 8,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사탕과 알린 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진짜 뻔한 얘기 하게 되네. 자, 뻔한 얘기 시작. 인간에게 받은 고통은 인간에게밖에 치유받을 수 없다.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걸로 채워지는 게 있으니까. 응원과 토닥토닥 쓰담쓰담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연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뭐 팟빵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같이 많이 올려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힘내시면 좋겠고. 네. 근데 이거 빠따를 어떻게 드립니까? 따끔한 빠따 3종 세트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친구, 정신 똑바로 차려는 의미에서 주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빠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꽃다발 빠따로 프리지아. 그래요? 프리지아. 이 빠따로 한번 확 맞아봐. 냄새가 확 퍼지면서 뭐 햇날한 게 날아다니면서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아침 프리지아 세트에 더불어서 브런치 빠따. 네, 브런치 빠따. 진짜 특별히 선사합니다. 네. 베이컨과 토스트와 맛있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를 한 요걸로 딱 마시고 쟁반으로 뒤통수한테 딱 칠 거야. 그래. 그리고 점심엔 수국 빠따. 수국. 수국이 좋지 또. 저녁에는 풍성한 장미 한 다발 빠따.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빠따를 낼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저희가 때리긴 뭐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앉혀놓고 벽을 사정없이 때리겠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뭐 공기를 뭐 뒤흔드는. 그렇지. 벽을 또 하면 이 꽃잎파리가 날아다니면서 요게 또 향기가 괜찮거든요. 그렇지. 네. 게다가 우리 사연 보낸 친구가 아이디가 뭐냐면 우주 최광 꽃 요원님이거든. 그러면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네. 네. 님께 가장 최적화된 빠따 3종 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처럼 멋있게 잘 살아. 네. 멋있게 지금 살아오셨고 살고 계시고 요 정도 뭐 질투와 인간관계 이런 거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신경이 쓰이고 내가 이게 좀 예전 같지 않은데 라고 신경을 쓰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저 짜증나는 인간은.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이미 훌륭하시니까 그건 뭐 넉넉하게 그냥 받으셔도 된다. 그리고 그게 속이 좁거나 뭐 못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미 초인이에요. 그럼요. 이미 초인이야. 이미 이분은 초인이야. 네. 꽃 3종 빠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좋은 친구, 뭐 좋은 동반자 뭐 이런 사람들을 유머러스 하시고 이러면 매력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뭐 만나실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영화 빠따도 하나 선물해주고 싶네. 저녁에 장미꽃과 함께 최근에 개봉했던 원작 제목 머우디, 한국 제목 내 사랑. 요 영화를 한번 빠따로 후들겨 맞듯이 한번 봐라. 에단 호크가 괜찮네요. 주인공인. 좋네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후리지아랑 또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또 나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잉글리시. 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먹고 싶어. 이게 뭡니까? 유머. 그렇지. 얼마나 좋아? 센스 오브 유머? 유머. 자, 이번 시간에는 새신자 소개인데 오늘은 영어가 좀 섞였네요. 또 올 게 왔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신자 소개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는 거 아시죠?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894 우얄라꺼 붕붕병 뿅붕빙 노스트라다 닭깍지 마시오 오늘 우리는 차곡차곡 남바투 바람난 라푼젤 와우님 끝까지 견디자 83 똑똑한 시민대기 준경환 빈 들꽃잎 소달 우주미 싱글로 가자 눈꽃송이들 파시티 인천 도레미제라블 무이당투 한별 쨍쨍투 JY 푸른 끝까지 지킨다 우르르우주 7186 서울 락신 아트547 게스트 4452 H몽썸 NIWIHT 신텍스 76님까지 네. 자 다같이 한 주일에 한 번씩 크게 외쳐보죠. 환영합니다. 선물폭탄 코너. 네, 술친구 한 박스. 내 사랑 보시고 장미꽃 향기 맡으시면서 술 한 잔, 와인 한 잔 딱 마시고 오늘 봤다 주인공은 술친구 한 포를 드시고 꿀잠 주무십니다. 아유 좋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신자 중에 방금 김 선생을 당황시킨 아이디
붕뿅 방봉봉빙님. 아, 잘했어. 네. 그리고 또 약간 안쓰러운 싱글로 가자. 요 두 분께도 술친금 드립니다. 여기 안쓰러운 게 아니고 골프 싱글로 가자는 걸 수도 있어. 아, 정말. 아, 싱글로 가. 그렇지. 야, 내가 골프 배우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도 배 감독님 안 계세요. 주말마다 자리를 비우는 게 3아웃이에요, 3아웃. 아, 이쯤 하면 청취자들도 눈치를 채실 것 같아. 이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구나. 그러실 수도 있고, 이게 원래 그런 건가 보다. 뭐 이제 앞으로 배 감독이 빠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길게 쓸 순 없잖아. 길게 쓰죠. 말씀을 안 해서도 그렇지 이미 시스템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충분히 알겠죠. 네. 배 감독 그 얘기만 안 하고 거기 있으면 돼. 우리 얘기 잘 듣고 있어. 네. 자, 오늘은 약간 특이한 본인의 고민이기는 한데 이게 본인의 직접적인 고민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것도 여태까지 들어왔던 고민과는 궤를 약간 달리하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30대 여성분인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고민이 되시는 내용을 일단 여름 작가님이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조언을 청합니다. 저희 반에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는 학생 A가 있습니다.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닌데 준비물 없니? 아니면 책 없니? 하고 물으면 표정이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말을 걸면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스스로 준비물을 빌리거나 하지도 않기에 뭐래도 도와주려고 말이라도 건 건데 망부석이 되어버리면 참 난감합니다. 수업하다 말고 A랑 대화 시도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 시간 저렇게 있는 걸 방치할 수도 없고 1학기에는 시험지를 풀다 말고 엎드려 있길래 다 푼 건지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물었는데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시험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대답을 해줘야 기다려주던지 시험지를 걷던지 하니까 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눈이 돌아가면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바로 정신을 찾고 병원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뒤로는 A에게 뭔가 묻기가 무섭기도 합니다. 또 쓰러질까 봐요. 어머니와 A에게 들은 바를 통해 짐작하는 A의 가정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 퇴근하시고 아이들의 준비물이나 식사를 챙겨주시는 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버님이 챙기십니다. 남자아이 셋을 꼼꼼하게 챙기시기에 아버님은 좀 섬세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A는 동생을 깨워서 준비시켜 학교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매일 늦습니다. 어머니께 몇 번 전화를 드려 심각성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특별히 준비물이나 학교 행사 등을 따로 알려드리곤 하는데 여력이 없으신지 별다른 조치는 안 하십니다. A는 본인이 관심 있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머리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없거나 자신 없는 일에는 망부석이 됩니다.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A의 성향이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준비물과 숙제를 잘 챙기기는 힘들 것 같아 챙기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을 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그런가 해서 A에게는 유독 야단칠 일을 줄이고 A에게 자신감을 줄 만한 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칭찬해주고 잘하는 활동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A는 매일 망부석이 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A가 망부석이 될 상황이 많이 생길 텐데 선생님도 친구들도 점점 A에게 무심해질 텐데 어쩌나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망부석 A를 붙잡고 감정 소모를 심하게 한 후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애는 매일 이러니 저도 짜증이 나고 이러다 애 잡겠다 싶어서요. 부모님도 생활에 치여 관리 못하시는데 저까지 네 자식 아니고 나중 일은 저의 운명이다. 올해만 버텨라 할 수는 없잖아요. A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A가 학교 생활을 요령껏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최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이거 마지막 줄은 왜 썼을까? 최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네. 야, 이게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그렇죠. 네.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모든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실까요? 그렇죠. 네. 그런가요? 저는 경험을, 네. 빨리 해야지. 네. 곡괭이 쪽 선생님들만 보셔서 그런가? 그렇죠. 저는 오래돼가지고, 애정이 있는 선생님이신데 학생들이 그러면 잘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일단 이 선생님은 이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론 이제 제자의 일이니까 네. 본인의 일이기는 한데, 사실 그냥, 내일 아닌데 뭐, 하고, 마음 먹고 다른 친구들 돌볼래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 비난하지도 않을 텐데 이걸 신경을 쓰시고 막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실 정도니까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있지만 네. 이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가에 대한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병리적인 현상이 있길래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렇길래 이럴까요? 저는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거야 그냥 심리적인 검사가 아니고 그냥 건강 체크 정도였겠죠. 그렇죠. 네. 뭐 신체적으로는 별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네. 정신병적으로 뭐 이런 특성을 보이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쓰러지는 거야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죠. 뭐 햇빛에 있다가도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쓰러지는 이유는 흔히 얘기한 대로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다시 되니까 막상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멀쩡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핏기가 없어서 쓰러질 정도까지 긴장을 아무나 하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긴장이 높은 자체가 제일 문제예요. 애가 집에서 뭔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가? 추측밖에 못 하겠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도 있고, 네. 그 성향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예전 그 배경을 다 고칠 수는 없거든요. 네. 부모님이 만약 잘못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사실 부모님을 어떻게 뭐 바꾸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꽤나 많고, 네. 그래서 아이가 일단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노력을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죠. 네. 이런 거를 붙잡아 놓고 말로 설명을 하시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된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렇죠. 직진해서 안 되면 우회하는 거니까 방법은 본인이 직진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방법들이 안 통한 거니까 결국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도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직진하지 않은 다른 우회들이 있으면 자꾸 그걸 갖다 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일단 몇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네. 저한테 도움을 달라고 했던 부분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저는 일단 이렇게 깔고 갑니다. 소아정신과가 아니라 소아정신과는 또 따로 네, 따로 소아정신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아정신과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니까 그거는 제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소아정신과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네. 그거는 조금 별개로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되겠다. 네. 정신과 원래 가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아정신과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먼저 하니까. 그래서 소아정신과는 일반 정신과보다는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경향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에서 이제 눈물 흘리는 상황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전 성인한테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그랬을 법한 사람이 이제 성인에 대해서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말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울어요. 내가 울린 것도 아닌데 울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데 서너 번 계속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때는 이제 그걸 몇 번 본 다음에
알았죠. 아, 저게 저 사람의 일종의 이제 패턴이구나.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면 비유가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밤에 지나가다가 헤드라이트 딱 비치면은 동물이 이렇게 바짝 하고 쓰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우리 몸에 있는 긴장신경이 쫙 올라가서 동물이 바짝 쓰는 거거든요. 근데 바짝 쓸 때 용수철처럼 자기를 이렇게 구부리니까 바짝 해가지고 팅 하고 딴 데로 도망가려고 원래 바짝 하는 거예요. 근데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팅 하고 튕겨나가지 않고 거기서 굳어요. 그래서 차에 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긴장신경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이 아이가 딱 그런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망부석이라 표현된 게 그런 반응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거는데 사실 그 말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긴장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일단 그게 전면에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확 올려요. 심지어는 지금 쓰러질 정도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거를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고민이 그게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없앨 거냐에 대해서 치중돼 있어요. 그건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당장은 그건 별로 해결책이 없고 그걸 안 나타나게 그 하는 거죠.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들이 되면 그게 항상 핑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교류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날씨 얘기라든지 물도화라든지 그냥 본인이 자기한테 어떤 감정적인 정도가 걸려있지 않는 부분에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시도해라. 그래서 아이가 반응을 울지 않고 반응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주제에 상관없어도 좋으니까 그거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거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먹힐지 안 먹힐지는 해봐야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위니콧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아 분석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특이한 일을 했냐면 굉장히 협조 안 되는 아이가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그 아이가 진료하러 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들어왔는데 위니콧이 아이는 쳐다도 안 보고 계속 곰인형이랑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다른 치료자는 자기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다들 그냥 전전긍긍하는데 이 치료자는 쳐다도 안 보고 자꾸 곰이랑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나중에는 자꾸 곰이랑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곰이랑 곰인형이랑. 그래서 곰인형을 하나 두고 위니콧도 곰인형한테 얘기하고 이 애도 곰인형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만들어가지고 과도기적 대상, 뭐 중간 대상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이 아이한테도 그런 거를 써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누피라는 그림에도 있고 이렇게 담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라이너스. 그런 거를 이제 중간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얘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좀 나이가 많긴 한데 중간 대상을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인형이든 뭐든 이 친구 앞이나 어디에다 놓고 선생님이 얘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도 대답할 때 걔한테 얘기를 하거나 해서 약간 중간을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나한테 다이렉트라는 느낌이 줄어들면 아이가 긴장이 덜 할 수 있어요. 야, 이거는 공개적으로 쓰기는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물론 다른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해야 되지만 그게 쓱 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전략이 생기면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러다가 툭 두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방법론적인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고민형 이런 게 아니라 눈여겨보니까 A라는 아이가 그나마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보인다면 B를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옆짝꿍한테 만약 이 친구가 민혁이라고 치면 옆짝꿍한테 민혁이는 요즘 잘 지냈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꼭 우리가 그 부모가 서로 거기 아는 엄마한테 뭐라고 전해달라 분명히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거 뭘 그런 걸 가져왔니? 너도 어라 뭐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 친구랑 A라는 친구랑 그나마 잘 지내는 짝꿍 또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B랑은 약간 사전에 어느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니까 A라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일단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직접적인 방법은 약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긴장을 많이 하면은 긴장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장 뭐 어떻게 해라 노하우를 터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톤이 떨어지면 이런 반응이 줄어드나 아니냐를 비교를 할 수 있고, 약을 써서 반응이 있든 아니면 약을 쓰기가 거북스럽거나 부모가 약을 반대할 때 긴장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쓰는 거죠. 호흡 훈련이든 요가든 운동이든 뭔가 이렇게 긴장 푸는 요령이 있는데, 길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것도 몇 가지 간단한 요령 먼저 할 게 있거든요. 호흡 같은 거는 다른 것보다 우선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연습시켜서 아이가 마치 그걸 가지고 좀 더 톤을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그게 조금 편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긴장을 해서 반응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시기보다 일단은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을 그렇죠.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쓱 지나가면서 표현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이 아이가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분위기는 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미스 홍당무란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봤죠. 거기 보면 미스 홍당무 공효진 씨가 안면 홍조가 너무 심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누굴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얼굴에 티가 나버리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친구가 뭔가 의식해가지고 본인의 의지하에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본인도 컨트롤이 어떻게 안 되는 행동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혼내거나 뭐 지적하거나 해가지고 계속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냥 그거를 이해하시고, 아, 저 친구가 원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도 그냥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좀 풀어보시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 망부석이라는 게 이제 본인도 컨트롤할 수 없는 A라는 아이도 자기가 왜 망부석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그 시소를 따지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사람의 시소는 한쪽을 감정으로 두고 한쪽을 인지, 생각이라고 두시면 돼요. 감정이 낮아지면 인지, 생각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감정이 많이 높아지면 생각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 반응을 많이 하는 건 감정이 너무 증폭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낮추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또 왜 긴장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 그 주제를 삼으려고 하면은 잘 안 떨어지는데 그럴 때 걔가 머리를 쓰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오늘 몇 월 며칠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그 상황에서 다른 무언가 이렇게 머리를 생각해서 돌리려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2 더하기 3이 뭐니? 뭐 이런 질문이에요. 뭐 뜬금없이 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걔가 그 상황에서 생각을 돌리고 있으면 그만큼 긴장이나 감정 쪽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회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저 얘기는 왜 하나 싶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도망갈 수 있다. 다종다양한 방법론이 응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소아정신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해주신 것대로 치면, 야, 너 왜 그래? 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걸 설명해보라고 계속 체근을 하니까. 나도 내가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감정이 복받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아예 다른 머리를 쓸 수 있는 거를 물어보셔라. 굳이 직접적으로 할 거면 숨 쉬어봐. 내쉬어. 이거 하는 게 더 낫죠. 긴장 딱 하고 있을 때 숨 쉬어. 주로 긴장할 때 제일 많은 문제가 숨을 너무 들이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숨이 모자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들이켜. 이게 완전히 악순환이거든요. 그럴 때 숨을 충분히만 내쉬어도 긴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실수인 게, 자, 5실 동안 숨 계속 내쉬어. 이거 먼저 하고. 그거 한 다음에도 뚝 풀면은 금방 풍선에 바람 차듯이 훅 차요. 그럼 다시 또 내쉬어. 그래서 한 3번 시켜요.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뭐 별이 보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별이 몇 개든 이 몇 개든 하면 벌써 생각이에요. 몇 개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전을 조금 잘 가지시면 아이가 이제 어디로 그 부분을 도망갈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팁은 가지실 수 있을 거다. 일단은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게 있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최대한 피하시고 이 친구가 그렇게 바짝 얼었을 때 풀리는 것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좀 베리에이션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잘한 거를 칭찬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가 긴장을 하고 분명히 옛날 같으면 울거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해서 그게 쓱 넘어갔잖아요. 그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너 요번에 긴장 풀었다? 오늘 첫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긴장 푼 거를 칭찬을 많이. 사실 본인이 자기도 그런 것들 안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싫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뭔가 그 상황을 싹 도망가기 기회를 얻고 저게 먹혔다, 통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도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도 그걸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요 약간 비슷한 패턴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머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봐서는 제 친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일반적인 친구들하고 조금 패턴이 다를 그렇지만 뭐 아예 뭐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성에 차지 않는 거나 이렇게 좀 지적을 당하거나 이러면 뭐 제어가 안 돼서 막 폭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하고 이제 1년 동안 같은 반을 하는 동안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보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으로 해결책일 것 같아요. 뭐 없는 거 안 나니까 그냥 정말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전 다 살았는데 이 친구는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 한 발 더 이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정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친구가 집에서 남자아이가 셋인 집이고 엄마는 일찍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시고 돈을 벌어오시고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아버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와중에 동생을 껴서 준비시켜 학교 가요. 아마 첫째인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서 그런 긴장감을 느낄 법한 상황이 뭔지를 정황을 한번 추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얘가 학교가 아니고 집에서는 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을 느끼겠구나라는 상황들을 좀 캐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런 사연도 사실은 어머니가 보내주시거나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할 법한 그렇죠. 사연인데 이걸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약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도 이건 본인이 쓸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동의를 하셔야 이제 쓸 수 있는 거라 저는 오히려 부모님과 한번 진지하게 모셔다 놓고 대화를 좀 한번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본인이 바빠가지고 또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되게 심각하게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이 뭔가를 좀 가능할 수는 있겠어요. 지금 볼 때는 사실 냉정히 볼 땐 어머니한테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어머니는 지금 밖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신경 써봤자 지금 내가 옆에 있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테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집에서 가사 일을 당담하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섬세하지 않다고 해도 얘기를 좀 하고 병원을 같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조금 생각을 고치거나 그것만 해도 본인이 아침에 너무 이렇게 긴장되고 이런 부분을 좀 풀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아이가 현실적으로 어머니께 몇 번 전화 드렸는데 여력이 없으신지 별다른 조치가 안 되고 아버지가 섬세하지 못하시다고 하지만 사실 안 그러신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뭔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남자 구실을 못하는 부분에서 뭐 집에서도 힘들어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애들 학교 가는데 막 10시까지 주무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는 1차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보호자니까 말씀드려도 해결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저 친구가 아침에 동생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긴장해 있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포인트가 있다. 눈에 정황이 보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학교에서 뭔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현실적인 정황들을 캐치를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정말 좋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고.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하여튼 뭐 여러 번 생각을 해도 참 이 선생님이 계신 게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굉장히 고맙게 여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문제지만 걱정하시는 게 저런 태도 보이면 이제 고학년 되면 또 굉장히 어려울 텐데라는 걱정을 해주시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마음씀을 충분히 전달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분도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뭐 혹시 또
부모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실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죠. 네. 전혀 몰랐다. 네.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소아정신과도 가보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또 일이 금방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부모님과 먼저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더 만약에 본인이 조금 답답하시면 소아정신과 전문의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떤 사연이든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내주시는 대로 AS도 해드리니까 하여튼 뭐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상담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배감독 고가